네, 연휴를 앞두고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좀 심하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 오늘 이 시간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네. 간밤에 미국 증시가 기술주를 네. 중심으로 비교적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휴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간의 미국 증시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까요?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 예전과는 다르게 미국 증시가 좀 이상하다 느끼는 게 네. 바이더 딥도 안 먹히고 AI주들이 예전처럼 힘을 잘 못 내고 있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계속 나왔던 것처럼 AI주들의 수익성에 대한 좀 불안들이 좀처럼 가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에는 그거를 덜어내려면은 그들이 보여주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뭐 단기간에 그거를 증명해낼 기회가 안 주어지잖아요. 실적도 없고. 그래서 적어도 제가 봤을 때 그 2월 말에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AI주 전반에 걸쳐서 특히나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이 순으로 걸쳐서 변동성 장세는 저는 계속될 거다. 종목들 간의 옥석 가리기는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뭐 반도체를 포함해서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뭐 글로벌 주식 시장의 선호도는 저는 증가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는 긍정적이겠지만 시장의 지금 변동성은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특히나 오늘 밤에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맞습니다. 발표가 되잖아요. 특히나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지명이 되는 상황인데 네. 이에 따라서 민감도가 더 높아지는 건가요?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케빈 허시 같은 경우는 고용 시장의 상황보다는 결국에는 본인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민감하다라는 거 과거의 행적을 통해서 보여줬으니까 네. 시장은 이번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너무 높게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하락 배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과거 2, 3년 정도의 경험을 축적해 봤을 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컨센 대비해서 0.2%를 초과하지 않는 한 시장도 별다른 가격 충격 없이 받아들였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뭐 헤드라인이나 코어 모두 2%대 중후반만 나오더라도 주식시장에서는 이번 뭐 첫 번째 그 케빈 허시 지명 이후 확인하는 이 CPI 이벤트 나름의 이제 저는 중립적인 수준으로 소화를 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 지표를 소화를 하면서 네. 통화 정책 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어떨까요? 일단 뭐 그 패드워치 보시면은 3월 금리 인하는 네. 지금 거의 뭐 물 건너간 분위기잖아요. 그래도 뭐 이제는 중요한 게 3월의 인하 여부보다는 상반기 때 정말 우리의 전망대로 시장의 지금 컨센서스대로 금리 인하를 할지 그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땐 저희는 이제 3월 FMC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 그 2월 달에 소비자 물가 그리고 고용 이것도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3월 달까지 매크로 이벤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케빈 허시 상원 그 청문회일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통화 정책에 대한 생각과 성향들을 중간중간에 조금씩 드러낼 것 같은데 그게 저는 3월 FMC보다 더 향후 연준의 금리 경도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직 뭐 저희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3월 달은 뭐 되게 장기적인 시각 언급의 시간일 수도 있어서 당장 걱정할 건 아닌데 저희가 항상 이제 그 분기 정도 대응 방안을 짜놓을 때 있어서 그 케빈 허시 상원 의장 청문회에는 저희가 계속 주요 이벤트에 넣어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앞서서 반도체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네.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무려 2조 5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네, 했잖아요. 엄청나게 샀죠. 네. 네. 어제 이에 따라서 6% 중반대 오름세를 나타냈고 네. 오늘도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삼성전자는 또 1.6%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전일에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가 메모리 공급은 계속해서 부족이 이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주가에 어느 정도나 반영이 이미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반영은 많이 됐죠. 왜냐하면은 지금 1월 달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0에서 40% 정도 올랐고 지금 이번에 2월 달에도 삼성전자가 거의 뭐 18만 전자 갔다 왔고 SK하이닉스도 거의 100만 전자 네. 부분까지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 폭등을 했다라는 거는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재료, 들고 있는 재료들을 일정 부분 소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앞으로도 재료가 더 추가적으로 공급이 될 거냐. 그 재료가 뭐냐. 이익 모멘텀의 추가 상향 이게 나올 거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글로벌리 그 섹터들의 움직임을 봐도 알 수 있다시피 반도체주가 센 게 괜히 센 게 아닙니다. 지금 AI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이런 업종들은 전부 다 뭐 수익성에 대한 우려들
또 미래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들이란 좀 그 족쇄에 채워져 있는데 지금 메모리 업체들은 당장에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업체잖아요. 그리고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나 그 트렌드 포스와 같이 메모리 전문 그 리서치 기관에서도 적어도 2분기까지는 QOQ나 YOY로 지금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반도체주들의 이익 컨센서스 추가 상향 저는 뭐 계속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거의 170조 원대 SK하이닉스가 140조 원대인데 네. 이 둘 모두 각각 뭐 실제로 숫자가 얼마나 찍힐지는 올해 하반기 가야 알겠지만 그 내년으로 넘어가야 봐야지 알겠지만 적어도 컨센서스 상으로는 각각 200조 원대 이상으로는 저는 올라갈 거다.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그동안의 뭐 폭발적인 상승률 월간 뭐 30~40%대 상승률은 기대하기 어려워도 그래도 추가적으로 저희는 뭐 기대 수익률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 여지를 제공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반도체주는 오늘과 같이 변동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저는 조정 시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공급자 우위 시장이 반도체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네,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 지금 많이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네. 있는데 그렇다면 반도체 소부장 쪽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는 앞으로 더 상승 탄력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동안의 소부장주들은 조금 못 오른 덜 네. 오른 것도 있고 최근에 코스닥 쪽의 변동성이 심한 과정에서 그들도 가격 조정의 압력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일단 뭐 진입 매력이나 예상 기대 수익률 높을 거다. 대신에 그 대형 반도체주 저희가 말하는 주도 반도체 주들에 비해서는 주가 변동성 확대는 저희가 충분 그 감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그다지 좋지는 않죠. 하방 압력을 세게 받고 있는 네네. 상황인데 그래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금융주, 뭐 네, 맞죠. 보험이라든지 네. 증권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그쵸. 상당히 긍정적인 또 공시를 내기도 네. 했는데 PBR 1배를 돌파한 금융지주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진짜. 네,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저는 뭐 그 반도체주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은행, 증권이나 지주와 같이 금융주들도 계속해서 저는 적어도 3월 달까지는 재료가 꾸준히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미 이번에 4분기 실적 시즌 때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주주 환원들을 다시 한번 시장에 천명을 했고 네. 또 3월 달 되면은 이제 행동주의 펀드 움직임들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이고 주주총회 시즌도 겹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융주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주주 환원에 대한 좀 미래 청사진들 또 한번 등장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미국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변동성들이 높아지고 중간중간에 3월 달까지도 일간 단위의 변동성 확대 국면 간헐적으로 출현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주식 내에서 대비할 수 있는 자산군, 업종군은 저는 주주 환원과 관련된 이들 업종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측면에서 봐도 저는 금융주들은 여전히 접근 매력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당국이 좀비 기업을 퇴출하면서 투자자 보호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인지 동전주들이 오늘 또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투자 네.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예, 그 저도 동전주들 이제 그 벗어나려는 그 움직임들을 보면서 네. 참 뭐 시장이 코스닥은 여전히 뭐 테마의 성격들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로 좀비 기업도 퇴출 방안이 신속히 되고 또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은 코스피 정도는 아니지만 코스닥도 본인들의 체질 개선 저는 가능할 거다. 왜냐하면 좀비 기업들 대략 뭐 200여 개 기업들이 퇴출된다고 했을 때 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코스닥 ROE가 개선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28년도까지 한번 그 기준을 땡겨 와가지고 네. 적용해 보니까 그래도 이론상으로는 1,400에서 1,500포인트까지는 코스닥이 리레이팅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정책 효과가 실제로 발현됐을 때 그 제시하는 경로이고 최근은 뭐 다분히 스토리랑 그다음에 개인들의 ETF 레버리지를 통한 수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 코스닥 시장의 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한 3월 달까지는 3월 초까지는 가야지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단기에 대한 그 지수 상승 속도 부담과 수급 부담들을 덜고 나가는 게 한 2, 3주 정도 저는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고 코스피 쪽에 힘을 좀 더 실어서 가는 게
적절한 대응 전략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 아무쪼록 코스닥 시장은 재평가를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받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 연휴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뭐 연휴 기간에 우리가 어떤 점에 그래도 주목을 하면서 넘어가야 할지. 그 연휴 기간에 저희가 수요일까지인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월수는 네. 별로 이벤트가 없어요. 미국도 굉장히 재미없는 그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에 이제 가장 다음 주 증시 방향성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랑 또 AI주들의 수익성 불안은 또 시장에서 어떻게 계속 평가를 할지 이 두 개가 저는 뭐 연휴 기간 내내 계속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연휴 이후에 2월 말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 실적이 사실상의 뭐 2월 달에 가장 큰 마지막 이벤트이자 3월 달에도 시장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이벤트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설 연휴 이후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도주 전략은 유효할지 주도주의 변화는 없을까요?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주도주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실적과 내러티브가 뒷받침이 되는 건데 지금 글로벌 전체적인 국가들이나 섹터를 봐도 실적 가시성이 가장 높은 게 반도체이고 그거를 품고 있는 한국의 이익 모멘텀이 가장 셉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 2월 달에 그 주요국들의 EPS 성장률이 10에서 20% 정도 나오는데 한국이 130%대가 나와요. 대단하네요. 예. 외국인들이 어제 그렇게 주식을 산 것도 또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가 잘 버티는 것도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크로나 AI 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시장은 가장 확실한 숫자를 원하고 그거는 실적이고 그거를 충족시켜주는 게 저는 한국 그리고 그 안에서 반도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주도주들은 계속 그 시장에서는 유효하게 그 지배력을 유지해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지금의 상승을 숫자로 보여주면서 입증을 하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정리를 해주시면 네, 뭐 여러모로 지금 다보니 뭐 속도 부담들도 있고 변동성들이 높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다는 데서 좀 다들 추정을 하실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고유의 이익 모멘텀은 여전히 압도적이고 또 밸류에이션 부담도 지금 갈수록 더 낮아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 5,500 갔다고 비중을 줄이는 그 전략을 택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그 현재 비중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정식 매수 전략 저는 이거는 뭐 이번 연휴 끝나고 나서도 시장의 그 수익률의 기회를 저는 제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